지금 생기부, 그리고 교과, 비교과, 그리고 총평, 두 번째로는 입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래서 먼저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생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생기부의 핵심은 성적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기부의 핵심은 성적이에요.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체육을 하든, 혹은 기타 외적인 것들을 하더라도 성적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은 왜냐하면 성실성이 무기예요. 그 학생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출결 상황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성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이 생활기록부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창의체험 활동.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동봉진을 얘기를 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요 네 가지, 그리고 독서활동까지. 요즘 한창 급부상하고 있는 게 독서인데, 코로나가 좀 시작이 되면서, 봉사활동이 조금 사라졌고요. 그리고 진로체험학습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반장은 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변하지는 않았는데, 봉사활동하고 진로활동이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서활동 사항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이건 뒷부분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기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60%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적입니다. 성적에서도 지금은 등급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 내신에서 등급이 1등급이 나왔다, 2등급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 안 하다의 문제는 아니고 학교 전체의 수준을 파악을 합니다. 학교 전체의 수준은 평균 성적과 표준 편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65점. 표준 편차가 27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들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는 중심으로부터 위아래가 얼마나 나누어져 있냐를 구분을 하는 건데, 뭐 내신 평균은 80점. 국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내신 평균이 80점인데 그러면은 표준 점수가 표준 편차가 웬만하면 15점에서 20점 사이를 넘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만점 해봐야 100점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렇게 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 평균 점수가 한 65점에서 68점 정도가 나오고 표준 편차가 21점에서 23점 정도가 넘어갑니다. 표준 편차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20점대 조금 넘어가면 난이도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점대 중반, 15점대에서 18점대 사이가 되면 평균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적을 일단은 구분을 할 때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등급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마다 좀 세부적인 점수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세특이죠. 항상 들고 와요. 애들이 세특을 들고 오면 세특을 써달라고 하는데 세부 특기사항이나 이런 능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교과적인 목록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활동,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점까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생기부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는 양이에요. 양. 페이지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세특을 전부 쓰셔야겠죠. 네. 한 학기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선생님들과 친하다라는 것은 이 학생이 그만큼 학교 내에서의 성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동봉진에서 자동진으로 축소됩니다. 봉사활동 점수는 그냥 기본 점수 외에는 더 이상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점수들은 많이 없어요. 네, 이거는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사항은 이제 책 이름과 저자만 써져 있다는 건 지금도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공통 독서와 과목 독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반드시 과목 독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거 어떤 과목인지 모르는데요. 그냥 아무 선생님 갖다 드리면 돼요. 사실. 네,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 아무거나 갖다 드리고 그 선생님한테 끼 맞춰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알아서 다른 선생님께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맡기면 공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 진로에 맞는 선생님께 무조건 부탁을 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과학과 혹은 공학과를 가고 싶다 하면 과학 선생님께 최대한 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뭐 사범대를 가고 싶다면 해당 과목 선생님에게 계속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까도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추천서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는 생기부 10번이었는데 지금은 생기부 8번입니다. 이 담임교사의 최종 권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추천서로 사용하는데 절대로 한마디의 부정적인 단어라도 쓰이면 종합전형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권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선생님들이 절대 학생에게 또 전달해 주지 않아요. 행동 특성은. 네, 뭐 자율활동 가져와, 뭐 동아리 활동 어떻게 써서 가져와, 창의체험 활동 어떻게 써서 가져와, 진로 활동 어떻게 써서 가져와, 세특도 써서 가져와, 하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절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꾸준히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반드시 학교 선생님에게 수정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많이 바뀌고 입시가 바뀐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생활기록부 장수와 그리고 선생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는 절대로 원수를 지거나 척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5%, 1%는 출결사항이라 했고 4%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석 결석 사항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생겼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게 미인정이 1도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네, 실제로 성적으로 반영할 때는 뭐 미인정 지각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지각이 3번 하면 결석 처리가 되죠. 근데 결석은 2번까지 또 괜찮거든요. 근데 미인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종합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경우입니다. 네, 종합전형에서는 출석 자체를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 친구는 내 수업에서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고, 네가 만약에 지각을 했다? 그러면 교통사고라도 나서,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 아파라. 그래서 질병 지각 처리를 하든 질병 조퇴를 하든 이런 질병 처리를 해야지 절대로 그 학년에서 미인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요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수정은 해줍니다. 근데 작년 거는 수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2학년으로 올라왔는데 출결사항을 딱 봤더니 갑자기 여기 미인정이 있어.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죠. 교장 선생님 지금 여기 출석 처리 이거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회 소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부모회가 소집이 됩니다. 다 오세요, 학부모님. 왜냐하면 이런 출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오십니다. 그러면 학부모회를 해가지고 이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괜찮은가 투표합니다. 거기서 이제 빠꾸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되면 출결 처리를 미인정 처리를 이제 뭐 질병 처리나 아니면 없애는 것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문제는 내가 담임했던 선생님이 내가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끝나요. 불가능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 학년에서 생기부를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 있게 꼭 나이스에 로그인을 해둘 수 있도록, 나이스의 아이디를 만들어 둘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만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회원관리는 좀 척척 그냥 알아서 진행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생기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각한 적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무슨 뭐 자동차 이렇게 갔다가 뭐 속도 측정 뭐 요거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가 모를 때 경찰서 전화하면 바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생기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안에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겁니다. 네, 일주일 뒤에, 뭐 2주 뒤에 이렇게 선생님이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마감이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 마감이 있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가 되는데 이 일주일 만에 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마감을 하는데 그때 마감에 입력을 해놓지 않으면 그 주의 거는 이제 더 이상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는 수요일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할 때 꼭 참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0자를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에서 읽지 않아요. 예, 그 이전까지 읽지 않았어요. 근데 500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1, 2분 내로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로 이 500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한 글자라도 부정적인 글씨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생기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동진, 사실 고1, 2에서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만약에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든 그 활동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이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 앞으로의 액션 플랜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최종적으로 고3 진로에서 다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 활동 사항에서 고3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좀 이따 실습할 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생기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생기부를 상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 특기 사항은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 대표적으로 수상 실적이죠. 한 학기당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되고 어떤 종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 친구 뭐 봉사상을 받아도 되고 선행상을 받아도 되고 요즘에는 학교마다 조금 프라임상 같은 게 있어요. 특이한 상들. 저희 뭐 주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골품제도 아니고 오품제상이 있어요. 오품제상. 그래서 1품, 2품, 3품, 4품, 5품을 다 따야 받을 수 있는 오품제상이 있고 어떤 학교는 프라임상 해서 PR, I, me, 내가 나임을 PR하는 상. 그래서 요게 있어요. 생기부 잘 작성하는 애들한테 주는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자소서에 꼭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같이 지도를 해주시면 확실히 뭐 나중에 고3들 담당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구분은 크게 없습니다. 세부특기 사항에서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치는 애들이 좀 많기는 한데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도 ABC 나오거든요. ABC에 대한 분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선택 과목에서 B나 C를 받는다면 B나 C를 받았는데 A가 98% 아니면 뭐 A가 70% 이상이다. 이러면은 심리적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감점 요소. 종합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과 성적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종합 전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씩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특 작성에 모든 지식을, 선생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써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